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란 뭘까? 우리가 이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헬핑 프로세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종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워커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시설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시설 보호가 주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차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서 지역사회보호로 더 남아서 지역사회의 미시적 접근으로 재가복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교재에 언급을 하기에 왜 지역사회복지가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복지 용어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종래에는 확대가족, 대가족이기 때문에 설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아침 일찍이 나간다 하더라도 자녀나 아동에 대한 이런 보호가 다른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러면 만성질환자나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 대해서 핵가족화 되고 그리고 맞벌이가 보편화된 과정에서는 만성질환자라든지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또는 아동이나 영유아에 대한 이런 타가보호 서비스 같은 것이 집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적 자원의 개입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지역사회보호이다. 그래서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가 바로 지역사회보호의 등장 배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래에는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과 질병이기 때문에 화폐적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굶어 죽지 않게,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이런 표현 설명들은 화폐적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가 진행됐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서 양적 개념을 넘어서서 심리적 만족감이라든지 질적 충족까지 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화폐적 수요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어서 김영삼 정부 때 완성이 된 지방자치대 실시는 아니고 지방자치대 재개지요. 우리는 정부가 시작되는 1948년 제1공화국 때 시작되었던 지방자치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가 다시 재개하고 김영삼 정부 때 완성을 시켰던 겁니다. 이랬던 것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지방복지, 이제는 어떤 중앙집권적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적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인식, 그것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는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다. 거기는 굳이 줄을 안 쳐도 되겠지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립생활이 곤란한 개인이나 가족이, 맞으면 자립이 곤란한 개인이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바로 지역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것 쭉 읽어보시고, 특히 5번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는 그 어떤 이 복지 실천과는 달리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에 아는지만 지역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문장을 너무 단정하게 적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활동도 강조되는,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활동보다는 비전문가의 활동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암기하실 것이 있군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 곧잘 나오니까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을 보도록 하겠어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크게 양대 이념, 그러면 정상화의 이념과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복지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말을 하시오, 쓰시오면 안에 공식처럼 복지의 이념만 나오면 바로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실적으로 왜 지역사회복지가 필요했는가? 탈시설화. 탈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결국에 시설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탈시설화의 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탈시설화,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이 주인된 정신을 가지고, 바로 진정 주인이 누구다? 바로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함으로써 바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가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화, 긴밀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는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 자기가 가능한 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다. 사유통합의 이념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가능한 한 개방적 체계로서, 종래에는 시설이라고 해서 폐쇄적 체계에서 단절된 공간에서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개방적 체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긴밀한 이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네트워크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특성 보면은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그냥 5번을 1번 올리겠어요. 지역사회복지는 특히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역성, 일정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내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하여 이끌어가는 복지가 지역사회복지입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성을 먼저 5번을 먼저 앞당겨 봤습니다. 종래의 복지와는 달리 오늘날의 복지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 치료적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에서 이끌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예방성. 어찌보면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 지역사회에 아주 다양한 포괄성,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이런 욕구가 두루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습니다. 또 그러면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성. 또 그러면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연대성이나 또는 공공성, 공동성. 자, 이런 특성들을 지역사회복지에서 특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역성과 예방성은 아시는 것이고,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욕구를 두루두루 반영하려는 다양한 욕구 충족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포괄성, 그러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성, 또는 이게 책에서 조합성이라고 적어놨지요. 조합성 또는 기관 간 협력성 또는 연계성,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거 역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욕구사정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의 욕구사정. 지역사회는 잠시 우리가 벗어나 보시면 교재는 없는 거니까 지역사회 복지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지역사회 복지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되거나 또는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던다면 자원 사정과 필요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자원 사정과 그리고 주민들은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욕구 사정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구 사정이 끝나고 나야 목표가 설정되고 그리고 계획이지. 계획.
목표가 설정되고 그리고 대안 탐색이 되고 대안 탐색 그리고 최선의 대안이 선정이 되고 이건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건데 계획이 수립되든 결국에 이 과정은 둘 다 모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욕구사정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욕구사정. 때문에 욕구사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뭐냐? 니드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니드라고 하는데 이 욕구사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무엇이 있고 얼마큼 있는지까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욕구사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욕구사정에서 미어가 1993년에 이렇게 쭉 한 것이 있는데 2번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 또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사정을 한다. 그래서 욕구의 내용을 쭉 보시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양적 욕구사정, 양적 자료 수집 방법과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장으로만 보겠습니다. 그 욕구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구조화된 조사나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사회지표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회지표 분석. 자, 여러분들이 사회지표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 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구나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회지표 분석 옆에다가 2차 분석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2차 분석법.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2차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지표 분석에다가 2차 분석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적어보겠습니다.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그냥 여기는 큰 틀로 양적 방법은 양적 접근은 양적 방법으로서는 구조화된 첫 번째에서는 구조화된 조사나 또는 프로그램화된 모니터링 또 그러면 모니터링 거기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있죠. 프로그램화된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 그러면 사회 지표 분석.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양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 접근 방법은 질적 접근으로서는 여기에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또 그러면 명목 집단 기법이나 또는 초점 집단 기법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서베이 지역사회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서베이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 지역사회 조사 또 그런가 하면 델파이 기법 또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또는 대화 등등을 이런 질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체를 가지고 올 적에는 나머지 부조화된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사회지표 분석은 양적 방법이고 그에 비해서 나머지는 질적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은
쓰고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에서는 주민들을 공개 장소에 모아놓고 자유토론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해결책에 선택을 해나가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주민들을 공개된 장소에 공개된 공식 시간 장소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발표하고 그리고 질의응답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책을 선정해 가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공개 장소에서 자유토론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역사회 포럼 그러면 지역사회 공청회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를 기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명목집단기법이 있습니다. 명목집단기법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명목집단기법, 초점집단기법, 그리고 델파이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민들을 공개 장소에서 자유 발표를 자 여기는 분명히 자유 발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토론인데 비해서 여기는 자유 발표토록 하고 그리고 민주 절차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명목집단기법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공개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여기는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발표하고 이의 신청받고 대답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발표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만 하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된 의견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 주로 투표 방법이 되겠는데 이때 이 자유발표에는 그야말로 종이 쪽지 등도 사용이 됩니다. 자기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절차, 보통 투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건데 이러한 명목집단은 소수의 영향력 있는 소수의 영향력 집단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소수의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한 바를 발표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민주절차에 투표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긴 자유발표입니다. 자유발표. 그에 비해서 초점집단, 포커스인데 초점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집단기법은 여기는 주민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해관계인들이 다르지. 여기는 주민들인데 이건 이해관계인.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공개 장소에 모여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가는 과정은 초점집단기법입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왈가왈부하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소위 토론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은 초점집단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해관계인들이
공개 장소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자유토론을 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가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발송하고 그리고 반송 봉투를 같이 동봉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누구에게 질의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자기에게 질의 온 것만 확인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반송 봉투에 넣어서 다시 발송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모은 연구자는 그 중에 다수 견해와 소수 견해로 나누어서 소수 견해는 제거하고 다시 다수 견해만 가지고 그들에게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할 적에 이전에 질의를 했을 적에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다수 견해로서는 이런 견해가 있고 소수 견해로는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견해가 어떤 견해가 나와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단지 그 의견을 누가 제출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견해만 가지고 다시 그들은 소수의 견해도 반영해서 의견을 반송하게 되고, 그 중에 또 다수와 소수를 나누어서 소수 견해 제거하고 다수를 중심으로 이런 것처럼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에 접근해 가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델파이 신전에 가서 의논을 해보자 라고 할 적에는 만화책에 나온 것처럼 하루 이틀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눈. 그렇기 때문에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그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 그냥 관계인이라고 해도 여기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그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160에 보면 지역사회 포럼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포럼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을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 토론 방법이다. 장단점 여러분 보시고, 그에 비해서 대화 기법 좋고 명목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 그러면 명목 집단을 보시면 내용 앞에는 보시고 니은번,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내 집단의 이익을 수렴하여 욕구조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디귿번, 지역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이슈를 제시토록 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열거든 문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기 문장에서 빠져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나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정가해 놓으시고,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은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다양한 관점, 문제들을 조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또는 실천가는 지역사회 집단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나 관심 및 이해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를 6명 내지 8명으로 초점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디귿번인 것처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해 가는 것을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특정 문제라든지 이슈라든지 또는 뭐 이해관계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건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다음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방법의 하나로 쭉 되어 있죠. 델파이 기법. 여기 보면 디귿번에 보시면 조사자는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들에게 자유로이 생각하고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발송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대답을 받고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도 있고 지역사회 서베이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보면 민족지향적 조사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출제가 된다면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또 그런가 하면 양적 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사회지표 방법, 사회지표 분석 이런 등등이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과정 그중에 욕구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구사정만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복지 실전의 이론적 기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